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1학년도에 그 학생부의 교과 등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7월호에, 나침반 36.5도 7월호에도 그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등급이 나가거든요. 특집 프로그로 나갑니다. 한 전국에 한 70여 개 대학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학들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나가는 게 최종 등록자의 70%에서 80% 컷 또는 이제 평균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략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예요. 평균적으로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유명한 학과의 경우에는 거의 떨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학과들, 인지도가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다.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의 경우에는 0.2, 0.3, 0.5도, 0.6도 떨어진 데가 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이라고 표현할게요. 인서울 대학의 좀 그 위쪽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비율이 거의 그렇게 유의미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좀 떨어졌다. 지난번에 이제 가천대학교 입학팀장의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가 0.5등급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0.5등급이로 좀 더 내려와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그러니까 현재 대학교 1학년이 들어갔을 때 약 5만 몇천 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실질적으로 고3들이 학생 수만 따지면 6만 7천 명이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신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가능한 한 등급이, 그게 유명한 학과가 아니라고 하면 내신 등급이 0.5 또는 지방권일수록 그게 서울 아이들이 많이 내려가는, 이게 제가 이렇게 특정 지을게요. 서울 애들이, 그러니까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의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경상도 이쪽까지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대학이 아니라면 내신 등급의 하락은 0.5등급에서 1등급 사이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할 때 보면 특히 상위권을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좀 안정적인 권도 있고 또는 그 안정도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정말로 안정적인 곳을 좀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려낼 때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내신 등급의 하락폭은 매우 적다. 없거나 이렇게 알고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폭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바라볼 때 전년도 기준하고 똑같이 놓고 봐서는 좀 그렇다. 다만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그죠?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살짝 떨어졌다고 올해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1, 2등급이 지원하는 거의, 그러니까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특정 과목 10개 과목, 12개 과목 추린 거 말고 전체 과목으로 했을 때 1, 2등급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락폭을 뚜렷하게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밑에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폭이 어쨌든 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내 대신 내신 등급이 조금 약해도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그 자료 보다 보니까 숭실대의 경우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내신 등급 하락한 학과들을 쭉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좀 핫한 학과의 경우에는 안 떨어졌거나 0.2가 올랐든 0.1이 올랐든 뭐 이 정도였고, 그렇지 않은 학과의 경우에는 0.5, 6 마이너스 0.5, 0.3 마이너스예요. 뭐 이렇게 떨어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한 거죠. 숭실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숭실대급에 해당하는 대학들, 서울의 전반적인 대학들의 경우에도 아마 그와 유사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올 초인가요? 올 초? 4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이 학과들을 쭉 그 인서울 대학 것만 놓고 딱 보니까 떨어진 학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았긴 많았는데 그걸 특정 지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분명히 핫한 학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학과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막 이 대학의 학생부 교과로 꼭 넣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랬는데 뭐 내가 내신 등급이 0.5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넣어봐도 된다라는 것이지 어느 경우에도 다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참고하시고, 또 그 학생부 교과가 그렇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에서도 역시 내신 등급의 하락폭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은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자기주도성이나 적극성이나 또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물론 입학사정관은 그런 걸로 평가 안 하죠.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력이 몇 개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탁월하고 이런 걸로 평가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본 최종의 결과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과 글에 의해서 표현이 된 거를 가지고 결국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 적극성을 뭘로 나타낼 거예요? 결국은 그런 글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글의 시작점이 어디냐에서 보게 되는 거고, 또 그 기록물이 단순히 뭐 수상이 많다거나 봉사 실적이 많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써놓은 글들이 많아서 이해를 합격시켜 주는 건 아니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이 학생이 분석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얼마나 논리적인지도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논술에서도 논술의 그 각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들 보면 종합적 사고력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분석력이 있는 학생인지, 얼마나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학생인지, 얼마나 대안 제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시험도 그런 기준에서 선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우리가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무도 답 없어요. 그거가 뭐가 어떻고 딱딱 떨어진 건 성적뿐이 없죠. 정량적인 지표. 나머지는 말과 글입니다. 근데 그 말과 글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아이의 지적 역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적 역량이라는 건 결국은 얼마나 이 학생이 분석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극적인 아이인지, 얼마나 자기주도적인지, 얼마나 비판적 사고력이 많은지, 얼마나 종합적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매우 똑똑한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그걸로 평가 안 한다고 평가 안 한대가 아닌 거야. 결국 그런 글의 힘이 들어가야 이 아이가 똑똑해 보이는 거니까 선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에 있어서도 역시도 그런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미 학습 태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뭐 학종 절대법칙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라, 보고서 어떻게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렇게 똑같이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기록물이 그렇게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교과 등급은 이번 연도에 분명히 전년에 비해서 하락한다. 근데 그거가 70% 컷이나 80% 컷 내지는 평균 등급 있죠. 평균 등급이 이전 연도와 별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밑에 최악 꼴찌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팍 떨어져서 내신 등급이 1등급 이하도 있더라. 이게 이제 학교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 대학의 입장에서 1등급 떨어졌다 그래서 그 애를 합격 안 시키냐? 그렇진 않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 등록금이 필요해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소에 늘상 하는 얘기가 어느 경우에든 최선을 다한 학생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내신 등급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또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증명하는 수단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게 교과 성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고등학교 1,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업이 결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젠가 방송에서도 1, 2등급은 별반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3등급 이하부터는 평균 20점 이하가 떨어진 학교가 정말로 많더라. 그만큼 혼자서도 잘해요.